네,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일본 쪽 반응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죠.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예, 사실 정의당에서 가장 먼저 지소미아 종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종대 의원께서도 역시 같은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주장을 하는 것과 실제 상황은 다른 건데 예상을 예.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아, 못했죠. 못하셨어요? 네. 아니, 우리는 당위적인 주장을 한 거지. 그렇죠. 현실적인 주장을 한 게 아닌데, 이게 음, 진짜 현실이 네, 됐어요. 당황하셨나 봐요, 의원님도. 아이고, 이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네, 근데, 예, 사실 이 야당으로서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진짜로 할까 이런 의심을 음, 했는데 네. 사실 어제 발, 결정을 발표하는 건 뭐 한마디로 서프라이즈. 네, 아 진짜 깜짝 놀랐다. 그 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예,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네, 네, 청와대 발표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도 사실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형식적으로는 이제 틀을 유지하면서 예, 실질적으로는 정보는 조금 덜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절충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나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역시 뭐 이번에 발표가 있고 나서 한 일입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일본하고 대화로 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본의 어떤 고압적이고 도발적인 행태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화요일 날, 그러니까 21일, 네, 21일이죠. 예, 그때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그랬죠. 네, 고노 외상의 아주 특유의 고압적인 네, 이런 태도만 보게 됐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일본은 결국 자기 길로 가겠다는 거구나. 음, 이러고 미국의 중재안도 먹혀들지가 않으니 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는 끝까지 일본에 그래도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8.15 광복절 그 발언, 대통령 발언부터 이틀 전에 말씀하신 그 한일 장관 회담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좀 끈을 잡고 있었는데, 네. 일본 측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가장 큰 건 역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고요. 음, 그다음에 제가 듣기에는 이 조금 면밀히 살펴볼 게 있는데 네. 고노회상이 네. 최근에 개각 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베한테 점수를 따려고 예, 네. 원래 이분이 스가 관방장관 사람이라는 건데 네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아베한테 점수를 따려고 너무 음, 필요 이상으로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원래 외상이라 그러면은 남들이 다 싸울 때 외교로 좀 풀 수 있는 돌파구를 여는 말하자면 비둘기파가 통상인데, 보통은 그렇죠. 네. 완전히 뭐 행동대장 전사가 돼 있어요. 음.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개인적인 다른 정치적 목적도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놓은 결정이다. 청와대 꼼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저희는 그 하나만 한 얘기라고 보는 것이, 네. 아니, 지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4일 날, 이제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이, 마지막, 연장 거부를 할 수 있는 시한이 이틀밖에 안 남은 시점이었어요, 네네, 어제가. 네. 그렇다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압박감은 문재인 정부에 쏟아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음, 그렇다면 결국 시간이 없는 가운데 일본의 태도가 변화가 없다는 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고심 끝에 한 결정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또 무슨 뭐 조국 덮기다 뭐다 그러는데 아니 저도 그러겠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나 네. 그렇지가 않아요. 네. 상황이 녹록하지 예, 않다. 예 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지소미아라는 게 말 그대로 군사 정보를 서로 교류해서 서로 윈윈하자 이런 거잖아요, 취지가. 네. 그래서 3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걸 종료해도 과연 우리 측에 손해가 없을까?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일본의 정보 제공 만만치 않다, 역할 무시 못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7월 말부터 이 문제를 좀 확인하려고 그동안에 수없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합참 또 어떤 정보관계 사람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만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일본에서 온 정보가 아주 요긴하게 한반도 위기 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요. 예, 예. 네. 어, 사실 그 일본에서 주는 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묻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음. 전쟁 때는 뭐든 쓸모가 있는 거예요. 네네. 심지어 돌멩이 하나, 몽둥이 하나도 전쟁 때는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도움이 되냐 그러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 그러죠. 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위기 관리, 북한의 상황을 판단하고 또 적정을 감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냐 그러면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음. 그런 것들은 참고 정보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네. 결정적 정보는 아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일본에서 정보 도움을 많이 받는다면 왜 정보 교류를 항상 일본이 요청합니까? 우리가 네. 요청하지 않고. 음. 저는 만약에 이게 도움이 된다면은 네. 그 군인들은 직을 걸고 막았어야 돼요. 그 음. 협정을 유지하자고.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군인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는 그냥 거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답변을 내놓는 군조차도 크게 도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런 판단이 예, 그렇게 예. 틀리지 않는다라는 게 그 김종대 의원님 판단이시군요. 그렇죠. 예. 도움이 되긴 되는데 그러면은 네. 그런 정보 돈 주고 살 거냐 그러면 안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들어서 지소미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은 게 7번인데 이게 예. 다 일본의 요청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 어, 협정 체결도 일본이 요청해서 했고 정보 네. 교류 회의도 일본이 하자 그러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는 일본 쪽으로 쏜 미사일이 아니라 전부 그 한반도 근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랬죠. 네. 예컨대 원산 부근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면 떨어진 지점이 어디냐 하면은 그 함경도 문산 앞바다. 네. 그러니까 그 해안에서 한 22km 정도 떨어진 무인도 암초 위에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걸 일본이 어떻게 잡습니까? 음.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가 잡아야지 그 수평선 너머에 존재하는 네. 일본의 이지 싸움에서는 레이더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궁금한 쪽은 일본이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맨날 정보 얻으러 오는 사람들인데. 그렇군요. 의원님,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시각은 역시 미국 측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실망을 표현을 했고요. 실망이라는 단어를 썼고 미국 네. 국무부 국방부가 논평을 통해서 강한 유감, 실망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센 발언들이죠. 예. 미국과의 관계가 별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물론 음, 미국으로서는 이 한일 관계를 걱정해서 했다기보다는 한미일 더 나아가서는 인도 태평양까지 폭넓게 엮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네, 그런 전략 구상 속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애시당초 이 협정 자체를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게 뭐 집요하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강권에 의해서 네. 이 협정이 체결이 네, 됐어요. 오바마 정부 때 강했죠, 오바마 압박이. 정부, 예, 네. 예, 굉장한 압박이 들어와가지고, 말하자면 그때 저도 참 곤혹스러운 게, 미국이 마치 한국과 일본을 강제 결혼시키려는 듯한, 네, 네. 예, 이런 어떤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으니까. 네. 그런데, 어, 일단은 그, 당사자보다 중매쟁이가 더 아쉬워하는, 네, 네. 예, 이런 어떤 그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건 미국이 앞으로 이 정보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음. 그 다음 수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네. 이제는 한미일이 정보로 이렇게 융합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언젠가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음.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네. 한미일 삼국의 군대가 한 국가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지는 음. 그런 어떤 그 동아시아 구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첫 걸음이 바로 정보보호협정인데 네. 이것이 이제 일본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져서 네. 어떤 지역 패권을 미국이 유지하는 이런 어떤 그 문제 의식으로 가 있었다. 음. 결국 그것이 이번에 미국의 어떤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것이죠. 네,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이 예. 지소미아 카드를 우리가 던져버리면서 이 한일 관계에 활용할 일종의 지렛대, 레버리지가 사라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일본에 여러 차례 경고한 겁니다. 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 국가가 결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한일 관계에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지렛대로 그냥 수도 없이 예고된 건데 일본이 눈도 깜짝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갈 길 가겠다는데 네. 이런 나라하고 그러면은 무슨 정보 교류를 합니까? 음. 이거는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네.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일본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었는데 네.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연결된 김에 이것도 하나 그냥 여쭤볼게요. 이 선거법 개정안, 그 패스트트랙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게 이 선거법 개정안인데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사실 이번 달까지잖아요. 예. 네, 민주당과 정의당은 빨리 하자, 의결하자. 한국당은 아니다, 연장하자 이건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이 와중에 네, 자유한국당은 장외로 뛰쳐나가겠다 그러고 있고, 네, 또 민주당은 그거 수습에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 음, 사실 두 당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정말 이렇게 가면은 이 참 정개특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정말 여야 사당이 합의해가지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은 한국의 정치 개혁에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제는 영영 이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촛불 정신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단순히 선거법 개정 문제입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참 개탄을 금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실제로 눈여겨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국회 로텐다울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결과가 좀 도출되기를 빌어보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